자, 문제 푸신 거 이제 같이 요거 구풀 문제 풀어보면서 점검합시다. 자, 보시게 되면요 10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 문법,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 이거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거기 구풀 문제 보시게 되면요 1번, 5번 선지와 관련하여 기억 미음에 대한 다음 설명이 적절하면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세요. 자, 그래서요 1번 선지에서 이제 줍고가 나와 있는데, 그죠? 줍하고 고가 결합해서 얘가 줍고라고 하는 발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자, 그러면요 얘는 지금 기억이 뭘로 바뀐 거예요? 쌍기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받침 비읍한테 영향받아서 얘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요 받침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억은 쌍기억으로 발음한다, 맞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동그라미. 자, 그리고 쌍기억은 기억에 기억이 추가된 것이다, 아니에요. 기억도 하나의 의문이고요 쌍기억도 하나의 의문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추가된 게 아니고 교체된 거예요. 교체된 거. 그러니까 얘는 X입니다. X. 자, 그리고 줍고에서 뒤음절 첫소리 쌍기억은 기억이 교체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자, 5번 선지는 논일이잖아. 논일. 논 플러스 일은 논일된다. 그래서 바뀐 걸 보게 되면 어디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다. 여기가 바뀌었죠. 여기가 이응이었는데 요게 니은으로 바뀌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초성에 오는 이응은요 이건 음가가 없는 애기 때문에, 됐어요? 얘는 그래서 음운의 숫자를 세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3개, 2개 해서 5개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3개, 3개입니다. 그래서 6개니까 의문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첨가가 일어난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5번 선지와 관련된 질문들 보면요.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경우 뒷말 첫소리에 니은이 첨가된다. 이건 맞고요. 요거는 원래 그 앞에서 설명했던 이론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리고 논일은 논과 일이 결합한 합성어로 음운 변동 결과 음운의 수가 늘어난다. 늘어났죠? 그죠? 5개에서 6개로 하나 늘어났죠. 니은 첨가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가로 1번 다음은 1번, 2번, 4번의 선지에 음운 변동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여름에서요 이게 한 여름이 됐잖아. 얘는 여기 있는 이 이응이 이응 자리에 니은이 들어온 거죠. 이거 니은 첨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첨가가 되겠죠. 첨가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2번 선지 막히면 같은 경우는 막히면, 이게 막히면이 된다며. 여기서는 기억하고 히읗이 결합해서 뭐 됐다? 키읔된 거죠.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축약이 일어난 거죠. 축약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벚나무 같은 경우는요 얘는 먼저 벚나무, 이거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교치 일어나서 얘는 교체입니다. 교체. 됐나요? 그래서 지읒이 뭐가 됐다? 디귿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벚나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벚나무. 그래서 얘는요 디귿하고 니은이 만났어요. 니은이 디귿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지? 이거 뭐 일어난 거예요? 비음어. 그래서 디귿이 니은 되죠. 됐나요? 그래서 얘도 역시 어디에 해당한다? 교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가로 2번. 다음은 3번 선지의 음운 변동에 대해 정의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고 돼 있죠. 자, 물, 난, 리. 인데 여기서는 요렇게 해서 유음화가 한 번 일어나고요. 요렇게 해서 유음화가 또 한 번 일어나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뭐가 되는 거야? 물난리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에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리을하고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 니은하고 만나서 리을이 니은한테 영향 줘서 리을로 바꿨죠. 그지? 그래서 리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음절 난이죠, 난. 여기서 끝소리 니은하고 세 번째 음절의 첫 소리 리을하고 만나서 요 둘이 이 리을이 니은한테 영향을 줘서 역시 뭐다? 유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리을이죠. 됐나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은 보기에 제시된 불여우의 음운 변동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간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불여우입니다. 근데 이게 먼저 불여우가 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 게 여기 초성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두 번째 음절에 여기에 니은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니은 첨가죠. 첨가가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A, B, C, D 중에서 B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얘가 뭐가 된다고요? 불여우가 된다고 그랬죠. 불여우. 그래서 여기서는 리을한테 니은이 영향받아서 리을로 바뀐 거죠. 이거 뭐예요? 유음화죠. 됐나요?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 됐나요? 유음화는 뭐라고? 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나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이제 단어 합성과 관련해서 이게 형태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한 애가 답이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요, 논 플러스 밭이에요. 그럼 어근은 논, 밭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죠. 형태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마이너스. 그리고 의미 변화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역시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 되나요? 그럼 니은은요, 오누이인데 오누이는 뭐가 결합한 거야? 오빠하고 누이가 결합한 거예요. 됐나요? 근데 그럼 형태 변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플러스. 근데 의미 변화는 없어요. 마이너스. 자, 그리고 안팎 같은 경우는 안과 밖이 결합해서 안팎이 됐죠. 형태 변화는 있고요. 플러스. 근데 의미 변화는 없어요. 마이너스. 자, 리을은요, 밤낮입니다. 밤과 낮. 근데 얘는요, 형태 변화는 없어요. 마이너스. 근데 의미 변화는 있죠. 밤낮 하면은 이게 항상 늘이란 뜻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 변화 부분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반지꼬리 같은 경우는요, 바느질 플러스 고리. 고리가 이제 무슨 물건 같은 걸 담아두는 그런 바구니 같은 것을 이제 고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됐나요? 근데 그러면 반짓고리가 되기 때문에 얘가 요거 뭐다? 형태 변화는 플러스예요. 근데 의미는 안 바뀌었죠. 마이너스입니다. 됐나요? 요렇게 됩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설명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다음은 3에서 5번 선지의 설명에 따라 보기 2의 디귿에서 미음을 바꿔 쓴 것이다. 바꿔 쓴 문장이 적절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자, 그래서 3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3번 선택지는 디귿의 뭐뭐들의 자리를 옮겨 천천히 붙여 쓸 수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천천히 먹어들 보아라, 여기서 이 들을 천천히 뒤로 옮겨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천천히들 먹어보아라 이런 말 하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있으니까 동그라미, 적절하니까 동그라미예요. 4번 선지는 리을이죠. 리을 보시게 되면 너희도 그 안건에 동의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4번 선지에서 너희를 너희들로 바꿔 쓸 수도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도 그 안건에 동의했다. 가능하죠. 동그라미예요, 역시. 자, 5번 선지. 미음 보시게 되면요. 미음은 어제 순위내에서 정갈이 왔어요인데, 그러면서 고칠 수 있대요. 미음의 순위내 뒤에 다시 들을 붙여 쓸 수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어제 순위내들에서 정갈이 왔어요. 이런 말 안 씁니다. 되나요? 이미 복수형이 이제 내가 사용됐기 때문에 됐어요. 순위네들에서라는 말은 안 써요. 되니? 그래서 이건 X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고전시가 볼게요. 자, 고전시가 보시게 되면 고전시가에서 이제 일단은 가시가 탐진어가라고 하는 정약용의 탐진어가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탐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어디냐면 강진이에요. 강진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정약용의 유배 같은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유배 와서는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는 그걸 노래로 불렀다. 그래서 탐진어가라고 나오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요. 상황 자체는 어떻다? 상황 자체는 뱀장어 자비하는 모습을 본 거죠. 자, 그리고 정서및 태도는 뭐예요? 여기서 풍어에 대한, 풍어가 뭐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 이걸 우리가 풍어라고 얘기합니다. 되나요? 풍어에 대한 뭐가 드러난다? 기대감이 드러나는 시고요. 자, 주제는요. 주제는 장어 자비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장어 어떤 때 먹죠? 몸보신 할 때 먹죠? 근데 그닥 보양식은 아니에요. 장어가 맛이 있을 뿐이지. 뭐 장어에 이제 양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양의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아르기닌산이라고 해서 그게 사람 몸에 활력을 주는 뭐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런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이제 그쪽 식품의학 그쪽에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르기닌산이 들어있는 건 맞는데 그거를 진짜 약으로 먹어서 몸에서 그런 약용작용이 일어나게 하려면 장어를 한 번에 먹을 때 하루 동안 한 30마리를 먹어야 된대요. 장어를 마치 라면 먹듯이 호로록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차라리 뭘 먹어라. 그냥 아르기닌산이라고 해서 요새 이렇게 약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 그냥 사서 먹는 게 훨씬 더 싸고요. 그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산은 어디에도 들어있다? 삼겹살에도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삼겹살이 훨씬 많아요. 되네. 그러니까 내일 또 초복이라고 해서 7월 15일 초복이라고 해서 또 엄마 아빠 쫄라가지고 비싼 장어 먹으러 가지 말고, 아시겠죠? 삼계탕을 드세요. 삼계탕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삼겹살을 드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나시 보시게 되면요, 나시는요 상황은 어떠냐면요, 논밭가락 김매고 그래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농사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 정서 및 태도는요 어떠냐면요, 고된 가운데서도
여유를 즐기죠. 왜 한참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 도시락 먹고 나서는 담배 피우고 콧노래 불면서 까딱까딱 하면서 앉아있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주제는요, 자,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여유입니다. 여기를 3개.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에서요, 그 국풀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가와 나에서 시적 배경이 드러난 시어와 시적 상황을 제시한 표에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가에서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난 시어가 뭐가 있다? 봄이 있어요, 봄. 선생님 이거 계절이잖아요. 네, 계절도 시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적 개념이라고. 자, 그리고 나시에서는 뭐 나와요? 마지막에 석양에 재 넘어갈 때 해서 나오죠. 석양. 저녁이란 얘기죠. 자, 5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선의 이동도 드러나지 않고요. 화자의 심리 변화도 거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뭐다? X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가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을 모두 찾았어요. 비판하는 대상 누구예요? 누구야? 네, 이방하고 황두죠, 황두. 얘네들이 하급 관리인데 얘네들이 탐관오리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보시면요. 국풀 문제. 자, 보기에서 선택지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세요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선택지의 근거, 선택지가 뭔지 보면요. 나의 콧노래나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하는 것은 힘든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에서 그런 게 어디 나오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또한 고단한 노동 중에도 여유를 즐기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한하고 하였다. 요걸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4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마파람과 석양을 통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마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풍인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새바람 드높을 때 일제히 출항하여라고 되어 있죠. 높새바람이 뭐냐면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불어올 때 나갔다가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이게 바다하고 육지는요, 요 경계선 있는데 서 있으면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죠. 낮에는 해풍이야, 육풍이야?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가?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지가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면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 모래사장 가봤잖아. 뜨거웠잖아. 그치? 빨리 달궈지기 때문에 여기가 뜨거워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기가 공기가 없는 공동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바람이 다른 지역에서 불어서 들어와요. 이게 바닷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랬다가 이제 밤이 되면 육지는 또 빨리 식어요. 근데 바다는 빨리 뜨거워지지도 않고 빨리 식지도 않아요. 그냥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따뜻하니까 여기 공기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 정도밖에 안 돼요. 되나요? 그러니까 마파람에서 X죠. 그리고 석양이라고 하는 거. 석양도 역시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X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시어의 의미를 정리한 표에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그래서 자연을 노동의 현장으로 그리며 그 현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그래서 마파람 그 피불 때 가득 싣고 돌아오네. 그래서 출항한 배가 돌아올 때를, 배를 쓰시면 되겠죠? 배가 돌아올 때를 알려주는 자연현상이고요.
자,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리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농사일이 끝날 때 배경이 되는 자연물이다. 그래서 끝날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 둘은 뭐다?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거 쓰시면 돼요.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이다. 됐죠? 자, 넘어가서요. 매화전 보도록 할게요. 매화전. 요거 내용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 매화전이 EBS 연계교재에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되나요? 실제로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그 정급별이라고 해서 네임밸류가 아주 그렇게 뭐 김소월이나 뭐 한용운 씨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분인데 이분 작품이 EBS에서 몇 년 나왔거든요. 몇 번 나왔어요. 특히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하는 그 수능에 출제됐던 지문 같은 경우는 그게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왔었는데 아주 이게 또 나올라나? 수능에 나올까? 이 생각을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EBS 연계교재에서 자주 보여줬다는 얘기는 수능에서 낼 가능성이 꽤 높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매화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는 해두시는 게 좋아요. 되나요? 그래서 김주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김주부한테 딸이 있는데 이 딸 매화를요 김주부가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요. 왜 버리냐 하면 이 사람이 점을 칠 줄 알거든. 점을 쳤더니 누군가가 자기네를 죽이려고 한대. 그런 점괘가 나온 거야. 됐어? 그래서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매화랑 같이 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나온 거지. 그래서 매화를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버리고 가요. 안 그러면 가족이 다 진짜 몰살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괘가 나온 거지. 그래서 매화를 남장을 시켜서 길거리에다 놓고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는데 때마침 그 동네에 조병사라고 하는 병사가 이게 뭐냐면 이름이 아니에요. 관직명입니다. 관직명. 됐어요? 이 조병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몸종이 여자 몸종이 밖에 나갔다가 얘 버려진 애를 보고는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거야. 됐나요? 그래서 조병사네 집에서 키우는데 조병사네 집에 양유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둘을 얘 남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둘을 형제간으로 그냥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둘을 같은 방에서 먹고 자게 해요. 여잔 줄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거를 16살이 될 때까지 몰라요. 한 얘를 주워왔을 때가 10살 정도인데 6년 동안을 몰라요. 근데 이제 양유가 어느 날인가부터 기분이 이상한 거야. 왜? 분명히 매화가 남장을 해놨잖아. 얘 남자애라고 알고 있는데 남자애인데 얘를 볼 때마다 자꾸 가슴이 설레. 나 왜 이러지? 쟤만 보면 왜 설레지? 미치겠네? 같은 남잔데? 그러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매화한테 이제 너 여자니 혹시?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매화가 아니라고 발뺌을 해요. 그랬다가 둘이 같이 꽃놀이를 가요. 꽃 구경하러. 나 이 부분부터 좀 이상하거든. 왜 남자 둘이서 꽃 구경을 간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남자 둘이서 꽃 구경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시를 주고받고 하다가 그 시에다가 이 매화가 자기 사실 여자라는 사실을 숨겨서 은유적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본문에서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다가 여기서 나비라고 하는 게 나비와 벌이 대체로 남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유를 나타내고요. 됐나요? 꽃이라고 하는 건 거의 대체로 관습적으로 여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빗대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나 여자인데 왜 못 알아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가지고 양유가 진실을 알게 되고는 급발진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나 예전부터 너 좋아했어. 결혼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된다고 거절하죠. 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는 집에 돌아갔더니 아빠가 상객을 불렀다고 돼 있는데 상객이 뭐냐면 관상가예요. 관상가를 불러가지고 관상가 보고 우리 아들 관상 좀 봐달라고 했는데 관상가가 띡 보자마자 매화를 보자마자 쟤 여자네 이러면서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쟤 남자예요. 그러면서 조병사는 아직도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우리 아들 좀 봐달래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틱 보더니 아들이 관직 자리 좋은 데 올라가게 생기긴 했는데 안타깝네. 호랑이한테 물려 죽게 생겼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왜요? 그러는데 쟤랑 결혼 안 시키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게 생겼어. 아니 얘 남자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여자. 이 새끼 돌팔이네. 그러면서 쫓아내요 조병사가. 근데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다시 얘기해요. 둘이 결혼시키라고. 그러면 갑자기 사라져요. 훅 하면서. 그래서 조병사가 물어봐요. 매화한테 너 혹시 여자니? 그랬더니 그 전까지 매화가 근데 잘 숨겼어요. 왜? 목소리 일부러 굵게 냈거든. 안녕하세요. 저 매화예요. 뭐 이러고 있었다가 너 여자니? 그랬더니 저 사실 여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둘을 같이 재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숙소를 분리를 해요. 근데 양유가 얘 때문에 얘 생각하느라고 공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둘을 그냥 결혼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됐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똥파리가 끼죠. 누가? 양유의 계모가. 그러니까 조병사의 아내인데 양유의 친모는 아니에요. 친모는 돌아가셨고 계모가 얘가 여자라는 걸, 매화가 여자라는 걸 알고 나서 자기 남동생이 홀몸으로 지금 산 지가 좀 오래됐거든. 장가를 갔는데 마누라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얘랑 우리 남동생이랑 맺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조병사가 와가지고 얘네 둘 결혼시킬까 그냥? 이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펄쩍 뛰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냐?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애가 우리 집안 같은 뼈대 있는 집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냐고.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쳐요. 알았어.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러면서 조병사가 이렇게 깨갱하거든요. 그러면서 알았어. 사람 보내가지고 이게 좀 확인해 볼게. 걔 살던 동네가 어디라고? 알았어. 그 장단골? 거기 가가지고 애들 풀어가지고 소문 좀 들어볼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요. 보내는데 계모가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서 뭐 한다?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푸는 거야. 뇌물을 매긴 거죠. 뇌물 매기고는 누가 매화나 매화의 집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집안을 욕을 해달라고 해요. 한마디로 욕 한마디 할 때마다 5만 원씩 준대. 누가?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야 이 나쁜 놈아 이것만 해도 5만 원 준대.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죠. 그지? 모두가 다 하겠죠. 근데 욕 한마디만 해주면 된대. 그래가지고 돈을 뿌렸어. 조병사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 근데 조사를 하러 쫙 돌아다니는데 매화네 집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서 아우 재수없는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침뱉고 막 그 집이 사기꾼 집안이라고 우리 집에서 지금 돈 빌려가지고 600만 원을 빌려가지고는 그냥 먹튀했어 먹튀 나쁜 새끼들 그러면서 막 욕하고 애비가 사기꾼 출신이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쓸데없는 막 말도 안 되는 욕들을 막 지어서 막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조병사가 믿게 돼요. 근데 이런 여자애랑 양유랑 결혼시키기가 뭐하잖아. 근데 양유는 이미 지금 누구한테 빠져 있어요? 매화한테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없어야지만 이놈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리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화를 쫓아냅니다. 매화를 쫓아내요. 근데 매화가 그래서 오밤중에 쫓겨나거든요. 보찜 하나 탁 던져주고는 야 나가. 너 같은 여자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나가! 그러면서 쫓아낸다고. 쫓겨나고 나서는 얘가 갈 곳이 없으니까 헤매고 있는데 그때 웬 시커먼 등치 커다란 나같이 생긴 애들이 막 남자애들 4-5명이 막 쫓아오는 거야.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죠. 당연히 무섭지. 나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 나 같은 남자애 5-6명이 걸어오면. 근데 얘네가 누가 보낸 애들이냐면 양유의 계모가 보낸 애들이에요. 이 계모가 강제로 뭐 하려고 한 거야? 매화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남동생이랑 같이 살게 하려고. 됐나요? 보쌈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매화가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강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놓여요. 그때 김주부가 나타나요. 김주부가
잘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찜찜한 거야. 그래서 점을 한번 딱 봤더니 딸내미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얘가 도수를 부려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는 딸내미를 데리고는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매화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더니 매화가 엉엉 울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억울하다. 나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도 못한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걔가 누군데 그랬더니 조양유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김주부가 기다려봐. 아빠 걔 데리고 올게 그러면서 나가요. 이때 조양유는 뭐 하고 있었냐면 조병화가 아들내미가 지금 매화 때문에 공부에 매진도 못하고요. 매화를 못 잊어하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치유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지. 그래서 다른 여자를 빨리 만나게 해주면 얘가 잊어버리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는 이웃 동네에서 아가씨 한 명을 수배를 해가지고 이 아가씨랑 같이 얘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요. 식을 하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려고 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문짝이 와장창 깨지면서 뭐가 튀어들어오는 거야. 놀래가지고 얘네가 우와 하면서 딱 봤는데 그때 들어온 게 누구다? 호랑이. 커다란 호랑이가 들어오더니 양이 뒷덜미를 여기 턱 하고 물더니 훅 하고 얘를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유가 거의 기절을 해요. 기절을 했는데 이러고 끌려가다가 이제 동굴 안에다가 이 호랑이가 양유를 확 집어 던져놔요. 그러고는 가버리거든요. 근데 양유가 그래서 기절해 있다가 눈을 딱 떠봤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호랑이한테 잡혀온 게 진짜 현실인지 헷갈리잖아. 그냥 첫날 밤인데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있길래 아 내가 착각했나 보다 이러고는 둘이서 합방을 해요. 합궁을 해요.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마누라겠거니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체가 밝혀지죠. 누구? 그게 매화였고요. 호랑이의 정체는 누구? 호랑이가 김주부예요. 김주부가 변신을 해서는 양유를 물어온 거예요. 결국 둘은 결혼하게 됐죠. 마치 상객이 얘기했잖아. 얘 매화랑 결혼 안 하면 호랭이한테 잡혀먹을 거야. 물려갈 거야. 물려왔잖아. 됐나요? 그러고는 이제 생활을 하는데 산속에서 그러다가 김주부가 기분이 이상해서 또 점을 봐요. 이 사람 점 보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상해 맨날. 점을 딱 봤더니 이 나라에 변란이 일어난대. 그때가 언제냐면 임진년이었어요. 임진년.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 터진다는 그 점괘를 보고 나서 그래도 양의 부모가 자기 사돈이잖아. 그러니까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개똥같아요. 왜? 아들내미 살아있으니까 산속으로 오세요. 이렇게 쓰면 올 텐데 네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다. 아들을 보고 싶다면 온 가족이 짐을 싸서 산속으로 들어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면서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보낸 거야. 협박 편지잖아 이게 거의. 근데 이제 양유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조씨 집안이 다 짐을 싸요. 손해볼 건 없잖아. 한번 확인차 가보자 그래가지고 다 짐을 싸서 올라와요. 올라왔더니 그제서야 김주부가 다 설명을 한 거지. 이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당신들 구하려고 불렀다. 그래서는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산속에서 살면서 변란을 피하게 되고요. 임진왜란은 몇 년 전쟁이에요? 정유재랑까지 합쳐서 7년 전쟁이에요.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양유하고 매화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자기네 집으로. 그러면 행복하게 살고요. 김주부는 뭐한다? 김주부는 돌을 깨우쳐서요. 하늘로 올라가요. 신선이 됩니다. 그러면 소설이 끝나요.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 김주부 아내, 매화 엄마. 매화 엄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산속에서 혼자 살았겠지. 맞잖아. 사돈집에서 살기는 뭐하잖아.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윗글에 나타난 갈등을 정리한 표현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상객, 무엇을 누구의 관상을 보고 양유의 관상을 보고. 그래서 호식하는 화를 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병사 화를 내며 그를 쫓아내려 하죠. 쫓아내려 한다.
갈등 상황에서 상객이 갑자기 사라짐으로 상객과 병사의 갈등이 첨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의 내용, 이 서술상의 특징 이거 좀 보면요. 상객의 말대로 매와 양유를 뭐 하려고 해요? 혼인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병사가 상객의 말을 따르려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지는 않는다. 되지 않음. 자, 5번 선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물들의 속마음을 다 알려주는 대목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므로 이거 무슨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2번 문제의 2번 선지. 매화는 부모의 허락을 전제로 양의 청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선택지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매화의 말에서 찾아서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매화가 쓴 글에서 한 대여섯 줄 내려오면 돼요. 거기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피차 부모의 명이 없사옵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호의 욕이 될 것이니 어찌 불효짓을 하리요. 부모의 명을 받아 100년 해로한다면 낸들하니 좋으리까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모의 명을 받아 100년 해로한다면 낸들하니 좋으리까. 부모의 하고요. 좋으리까. 요게 되겠고요. 자, 상객은 3번 선지. 양유와 매화가 뭐 하지 않으면, 혼인하지 않으면, 자, 양유가 누구에게 잡아먹힌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경고하고요. 4번 선지. 병사는 상객의 말 및 매화의 나이와 인물됨을, 나이 쓰시면 됩니다. 나이와 인물됨을 바탕으로 양유와 매화의 혼인에 대해 최씨 부인의 동의를 구했다. 자, 5번 선지와 관련된 거. 인물의 말에 드러난 입장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양유는 사부 후계요. 사부라고 하는 게 사대부예요. 사대부의 후계요. 매화는 유리걸식하는 아이라. 거지란 얘기예요. 근본도 아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최 씨는 매화가 유리걸식하는 아이이고 유리걸식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을 알 수 없다? 근본을 알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자, 3번 문제에서요. A와 B는, A는 이제 양유의 글이고요. B는 뭐다? 그 매화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기능, A의 시의 기능은요. 양유의 즐거움과 안타까움의 심리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축. 자, 그리고 B는 매화의 글입니다. 그래서 매화가 자신은 뭐로 비유했다? 꽃으로. 양유는 무엇으로? 나비로 비유했죠. 됐나요? 됐죠? 독서 지문 갈게요. 자, 문단별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요, 물질 대사에 필요한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애다. 합성. 자, 그리고요,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은요, 뭐다? 유전적 다양성이다. 유전적 다양성.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돌연변이, 뉴클레오티드의 치환, 삭제 또는 삽입이 일어남으로써 유전 정보가 바뀌는 것이 돌연변이다. 유전 정보. 자, 그리고 나서요, 바이러스 종류에서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나와있네. RNA 바이러스를 보시게 되면 유전자 복제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발생 확률이? 돌연변이 발생 확률이 더 높다. 됐나요? 돌연변이 쓰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단, 재편성이라고 하는 건 분절화된 게놈을 가지는 바이러스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분절화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재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기존 바이러스와는 다른 뭘로 작용한다? 항원으로 작용한다. 자, 그래서 항원의 대변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뭘 일으킬 수 있다?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다음은 5번 선지와 관련해 사문단을 바탕으로 항원의 대변이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그래서 인체의 면역체계, 재편성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뭘로 인식하지 못한다? 위험인자로 인식하지 못하고요. 자, 바이러스의 뭐와 뭐에 대해, 감염과 증식에 대해 속수분체인 상태가 되고요. 항원의 대변이 전 세계적인 뭘 일으킨다고요? 유행병. 자, 그리고 1번, 3번 선지와 관련하여 1, 5 문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1번 선지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핵산과 단백질. 자,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뭐를 예의주시한다?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백신의 개발, 백신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세계적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 자, 이거 확립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자, 2번 문제에서 가로 1번 바이러스는요, 바이러스 생존 방식이에요. 바이러스는 주변 뭐의 변화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는다고 했죠. 그래서 숙주의 뭐보다,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뭐에서 도태된다? 생존 경쟁에서. 생존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미생물보다 더 높은 유전적 뭘 가지게 된다?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자, 다음은 3문단을 바탕으로 바이러스의 재편성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재편성 보시게 되면요, 분절화된 게놈을 가지는 바이러스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분절화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잘 나타난다. 인플루엔자 쓰시면 되겠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단일 가닥의 RNA가 몇 조각? 8조각으로 나뉘어 하나의 뭘 구성한다? 게놈을 구성한다. 자, 그리고 인간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두 개가 동시에 돼지에 침투해요. 증식하게 되면요, 증식. 자, 사람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각각의 8개 게놈 조직이 서로 섞여 재편성이 일어난다. 재편성. 자, 재편성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는요, 생명체의 기존 바이러스와는 다른 뭘로? 항원으로 작용한다. 자, 가로 3번, 4번 선지와 관련해서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자, 그래서 3번 선지 보시게 되면 윗글에 따르면 사람, 조류, 돼지, 말. 사람, 조류, 돼지, 말 등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뭐는 있으나, 상동성은 있으나 완전히 뭐하지는 않는다?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4번 선지 보시기에는 윗글에 따르면 뭐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티드의 치환 삽입 또는 삭제가 일어남으로써 유전 정보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뭐예요? 이거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체크하시고요. 자, 보기에 D에서요, 조류, 사람, 돼지, 혼합, 변종 바이러스는 재편성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다. 재편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가로 1번. 다음은 이 문단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중 RNA 바이러스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누어진다. 라고 돼 있죠. DNA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전자 복제 오류를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DNA 바이러스에 비해 약 돌연변이 발생 확률이 10만에서 1000만 배 높습니다. 높음. 그리고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에는 뭐 있다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다. 인플루엔자. 자, 가로 2번, 4번 선지와 관련하여 윗글에 대한 다음 설명이 적절하면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으면 X. 자, 2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돌연변이는 각각의 바이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분절화된 게놈 조각이 서로 섞이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얘는 뉴클레오티드인가 뭐 그거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X고요. 4번 선지 돌연변이와 재편성은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유전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죠? 동그라미. 바이러스는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다. 아니죠. X죠. 그러니까 숙주한테 기생하는 거죠. 됐나요?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숙제 잘 해오십시오. 고.